도쿄 공연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수천 명의 일본 관객이 숨을 죽인 채 한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죠. 무대 위에는 한국에서 온 한 가수가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찬원. 일본 언론은 공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트로트가 일본에서 통할 리 없다. 하지만 노래가 시작된 지 몇 분 뒤 공연장 곳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본 관객들이 하나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겁니다. 도쿄 음악학 교수가 말했습니다. 가사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도쿄 공연장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음악이 다른 나라의 마음을 움직인 순간이었죠. 과연 일본 공연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제 그 믿기 힘든 알 수 없는 이야기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도쿄에서 공연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째 일본 음악계에서 일하고 있죠. 클래식부터 재즈, 팝까지 다양한 공연을 기획했어요. 하지만 한국 트로트 가수를 초청한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유튜브에서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한국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는데 한 젊은 가수가 노래하고 있었죠. 이찬원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가사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어요. 다시 재생했습니다. 또 들었어요. 10번을 넘게 반복해서 들었죠. 매번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목소리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을 회의실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틀었죠. 모두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곡이 끝나자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부장 다나카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데요? 근데 트로트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트로트예요. 그래서 더 고민이 됩니다. 일본에는 엔카 문화가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50년 넘게 사랑받아온 장르죠. 미소라 히바리부터 이시카와 사유리까지 일본 사람들은 엔카로 울고 웃었어요. 그런데 한국 트로트는 다릅니다. 리듬도 다르고 창법도 달라요.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걱정이 많았어요. 관객이 얼마나 올까요? 표가 팔릴까요? 일본 언론은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목소리는 일본에서도 통한다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가수를 초청하려고 해요. 아내가 놀라며 물었죠. 누군데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아내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초대하세요. 저도 보고 싶어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한국 쪽에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측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석 달 뒤 도쿄 공연이 확정됐죠. 공연장은 시부야에 있는 중형 홀로 정했습니다. 1200석 규모였어너. 크지도 작지도 않은 크기였죠. 처음 시도하는 공연이니까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보도자료를 냈고 일본 음악 전문 매체들의 공연 소식을 알렸죠.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일본 최대 음악 평론 사이트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제목부터 부정적이었죠. 한국 트로트, 일본 엔카 시장에 도전. 기사 내용은 더 신랄했어요. 평론가 요시다 킨지 씨가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은 엔카 문화가 확고하다. 한국 트로트는 일본 정서와 맞지 않는다. 관객 반응은 미지수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번 공연은 실험적 시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SNS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음악 팬들은 회의적이었죠. 엔카도 요즘 안 듣는데 트로트를? 언어도 모르는데 무슨 감동이 있겠어. 기획사 모험치고는 무리수 아닌가? 댓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반응이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뒤 방송국 PD를 만났습니다.
NHK에서 음악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토시였어요. 오랜 친구였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업계 반응이 안 좋아. 다들 왜 하는지 모르겠대. 알아요. 저도 봤어요. 그럼 왜 밀고 나가는 건데? 확신이 있어서요. 무슨? 이 가수의 목소리요. 들어보면 알 거예요. 사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내 판단을 믿고 싶은데 냉정하게 보면 위험해 보여. 티켓 판매는 어때? 그 질문이 제일 아팠습니다. 티켓 판매가 시작된 지 2주일이 지났어요. 1200석 중에 판매된 건 200석이 조금 넘었습니다. 80% 이상이 비어 있었죠. 직원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회의 때마다 판매 현황을 보고받았는데 숫자는 더디게 올라갔습니다. 부장 다나카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공연장 규모를 줄이는 게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대로 갑니다. 왜 그렇게 고집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공연은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티켓 판매는 400석을 넘어섰어요. 절반도 안 찬 거죠. 언론에서는 이미 실패 사례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음악 잡지는 이런 기사를 냈어요. 문화 차이를 무시한 무모한 도전. 읽으면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도 없었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죠. 내가 틀렸나? 판단이 잘못된 건가?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국 쪽 담당자였습니다. 걱정 많으시죠? 그가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많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찬원 씨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일본 관객들을 위해 특별히 연습하고 있다고요? 믿어주세요. 전화를 끊고 다시 그 영상을 틀었습니다. 처음 봤던 그 무대요. 여전히 눈물이 났어요. 믿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기로요. 공연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공연 당일이 밝았습니다. 시부야는 평소처럼 붐볐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죠. 1시간마다 깨서 시계를 확인했어요. 불안했습니다. 공연장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커피를 사서 마셨죠.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가 입으로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8시에 공연장에 도착했습니다. 스태프들이 벌써 와 있었어요.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죠. 다나카 씨가 다가왔습니다. 최종 판매 현황 보고드립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얼마나 찼어요? 920석입니다. 놀랐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600석이었거든요. 나흘 사이에 300석이 더 팔린 거였죠. 다나카 씨가 말했습니다. SNS 입소문이 났어요. 한국 팬들이 일본 친구들한테 추천했나 봐요. 어제 하루만 150석이 나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래도 아직 300석이 비어 있었죠. 오전 10시쯤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무대 조명을 점검하고 음향을 확인했어요. 모든 게 완벽해야 했습니다. 11시에 이찬원 씨가 도착했어요. 처음 직접 뵀습니다. 영상으로만 봤었거든요.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그리고 긴장한 표정이었죠. 통역을 통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저도 인사를 했죠. 준비 많이 하셨어요? 네, 일본 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눈빛에서 긴장이 보였습니다. 리허설을 시작했습니다. 첫 곡이 흘러나왔어요. 빈 객석에서 들었는데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역시 이 목소리였어요. 리허설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공연장 밖으로 나왔어요. 바람을 쥐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공연장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직 오후 1시였는데 벌써 줄을 서 있었죠.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젊은 사람들도 있었고 중년 부부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도 섞여 있었죠. 한 일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친구가 추천해서요. 한국 가수라고 하던데 궁금해서 왔어요. 기대되세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친구가 꼭 들어보라고 해서요. 감사합니다. 공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나카 씨가 달려왔어요. 표정이 밝았죠. 사장님, 현장 판매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정말요? 네, 지금 30명 넘게 대기 중입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이럴 수가. 오후 3시쯤 되자 공연장 앞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았죠. 경비원들이 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질서 유지가 필요했거든요. 다나카 씨가 또 왔어요. 최종 보고드립니다. 현장 판매까지 합쳐서 1100석 매진입니다. 거의 다 찬 거였어요. 100석만 비어 있었죠. 오후 5시 개장 시간이 됐습니다. 관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로비는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객석 뒤쪽에 섰어요. 사람들 표정을 보고 싶었거든요. 한국 분들은 기대에 찬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일본 관객들은 좀 달랐습니다. 호기심 반, 의구심 반이었죠. 한 중년 남성이 옆 사람에게 말하는 게 들렸어요. 트로트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들어나 보자. 맞아, 표도 샀는데. 조명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연 시작 10분 전이었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죽이고 있었죠. 저는 무대 옆으로 갔어요. 이찬원 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통역을 통해 말했습니다. 준비되셨어?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객석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어요. 무대 조명이 켜졌습니다. 천천히요. 이찬원 씨가 무대 중앙에 서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 차림이 같죠? 조명이 그를 비추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관객들은 조용했어요. 그냥 지켜보고 있었죠. 반주가 시작됐습니다. 첫 곡은 진또배기였어요.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곡 중 하나죠. 이찬원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퍼져나갔어요. 첫 소절부터 달랐습니다. 리허설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죠. 훨씬 더 깊고 진했어요. 저는 객석을 봤습니다. 사람들 표정을 보고 싶었거든요. 한국 관객들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하지만 제가 보고 싶었던 건 일본 관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죠. 표정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몰입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고개를 약간 앞으로 내밀고 집중하고 있었죠. 가사는 몰라도 감정은 전달되고 있었어요. 첫 곡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죠. 한국 관객들은 환호했어요. 일본 관객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조금 조심스럽게요. 두 번째 곡이 시작됐어요. 사랑의 재개발이었습니다. 이번엔 템포가 달랐어요. 좀 더 경쾌했죠? 이찬원 씨가 무대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요. 객석 분위기가 또 바뀌었어요. 어떤 일본 관객들은 리듬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저는 앞쪽 객석을 유심히 봤어요. 중년 여성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열 중앙쯤에 앉아 있었죠.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무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감정이 요동치는 것 같았죠. 세 번째 곡으로 넘어갔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곁으로였어요. 이 곡은 발라드였습니다. 느리고 애절했죠. 이찬원 씨의 목소리가 또 달라졌어요. 한 음이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심이 묻어났죠. 그때였어요. 앞줄에 앉아있던 그 여성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게요. 그러다 점점 커졌어요. 그녀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가사도 모를 텐데요. 옆에 앉아있던 남편으로 보이는 분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 남성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보기 시작했어요. 그 광경을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울음이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1명, 2명, 3명. 객석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일본 관객들이었어요. 가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곡이 끝났습니다. 객석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죠. 이상한 침묵이었습니다. 무거운 게 아니라 먹먹한 침묵이었어요. 몇 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앞줄 여성이었죠. 그녀가 일어서며 박수를 쳤어요. 그러자 옆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사람도요. 순식간이었어요. 객석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죠. 아직 공연이 반도 안 끝났는데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23년 동안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무대 위 이찬원 씨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객석은 5분 넘게 박수를 쳤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요. 음악은 정말 언어를 넘는다는 걸요. 공연은 계속됐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찬원 씨가 네 번째 곡을 시작했습니다. 봄날의 소나기였죠. 경쾌한 트로트였어요. 이번엔 일본 관객들도 처음부터 반응했습니다. 리듬에 맞춰 손뼉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 공연장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었죠. 보통 일본 관객들은 조용히 듣습니다. 박수도 곡이 완전히 끝난 뒤에 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함께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객석 곳곳을 둘러봤어요. 사람들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죠. 특히 젊은 관객들이 신나 보였어요. 어떤 여학생은 친구와 함께 리듬을 타고 있었습니다. 무대 옆에 서 있던 다나카 씨가 제 옆으로 왔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성공했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성공했습니다. 5번째 곡이 끝나고 이찬원 씨가 멘트를 했습니다. 일본어로요? 미리 준비한 거였어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가수 이찬원입니다. 객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 곡은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반주가 시작됐습니다. 일본 엔카였어요. 스가루 해협 겨울 풍경이었죠. 객석이 술렁이었습니다. 일본 국민 엔카를 한국 가수가 부른다는 게 놀라웠던 거예요. 이찬원 씨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어 발음이 완벽했어요. 그리고 창법도 엔카 스타일이었죠. 일본 관객들이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자기네 노래를 한국 가수가 이렇게 불러주다니요. 곡이 끝나자 또 기립박수였어요. 이번엔 더 뜨거웠습니다. 브라보 소리도 들렸죠? 공연은 1시간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지루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집중하고 있었죠. 8번째 곡쯤 됐을 때였어. 저는 뒤쪽 출입구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제게 다가왔어요.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40대 후반쯤 되는 분이었죠. 실례합니다. 기획사 대표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음악평론가 요시다 켄지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공연 전에 부정적인 기사를 썼던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제가 쓴 기사 보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닙니다. 그는 무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계속 말했죠. 30년 넘게 일본 음악을 봤습니다. 엔카부터 팝까지 다 봤어요. 하지만 이런 감동은 처음입니다. 언어 장벽을 완전히 넘어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해야죠. 오늘 역사적인 순간을 보여주셔서요. 그는 다시 객석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공연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마지막 곡이 시작됐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였죠? 이 곡은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내용이죠. 객석 전체가 하나가 됐습니다. 함께 박수치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어요. 곡이 끝났습니다. 조명이 천천히 꺼졌죠. 그리고 다시 켜졌을 때 객석 전체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1100명 전원이요. 박수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어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이찬원 씨가 깊게 인사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고개를 숙였죠. 앵콜을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앵콜! 앵콜! 이찬원 씨가 다시 무대에 섰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곡을 더 불렀습니다. 공연이 완전히 끝난 건 2시간 30분 뒤였어요. 관객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여운에 젖어 있었죠. 저는 로비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나오면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대단했어. 다시 보고 싶어. 친구한테 꼭 얘기해야겠어. 모두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도쿄 시부야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트로트가 일본 관객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였어요. 공연이 끝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로비에 아직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출구 근처에 서 있었죠. 관객들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때 한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공연 중간에 제일 먼저 울었던 그분이었어요. 3열에 앉아 계셨던 중년 여성이죠. 실례합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기획사 대표님이시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와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그녀의 눈시울이 또 붉어졌습니다. 남편으로 보이는 분이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아줬어요.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공연 중에 우셨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그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저희 아들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35이었어요. 병으로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분이 대신 말을 이었어요. 아들이 노래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특히 한국 음악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맨날 한국 노래를 틀어놓고 들었어요. 트로트도 좋아했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왜 그런 노래를 듣냐고 물어보기만 했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닦았어요. 오늘 공연 소식을 보고 남편이 가자고 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던 음악이니까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래서 왔습니다. 그리고요, 노래가 시작됐을 때 아들 생각이 났어요. 왜 좋아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음악엔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언어는 몰랐어요. 가사가 뭔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느껴졌어요. 그리움도 사랑도 아픔도요. 그녀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아들이 왜 이 음악을 사랑했는지 오늘 알았어요. 그래서 울었습니다. 고마웠거든요. 제가 먼저 울어버렸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공연 만들어주셔서요. 그녀가 깊게 인사했어요. 부부가 떠나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이게 음악이구나. 이게 진짜 감동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SNS를 확인했어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트위터에는 공연 후기가 넘쳐났어요. 해시태그 이찬원 도쿄 공연이 실시간 트렌드 1위였죠.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가사 몰라도 울었어요. 진심은 전해지네요. 일본 사람인데 한국 트로트에 빠졌어요. 언어 장벽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감동이었어요.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였어요. 공연 사진과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일본 여학생이 올린 글이었죠. 어제 친구 따라갔는데 인생 공연이었어요. 트로트가 뭔지도 몰랐는데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이찬원님 최고! 댓글이 300개가 넘었습니다. 대부분 공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오전 10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NHK PD 사토시였어요. 야, 대박났어.
그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봤어요? 봤지. 지금 SNS 난리야. 우리 방송국에서도 보도하고 싶대. 정말요? 오늘 저녁 뉴스에 나갈 거야. 그리고 음악 프로그램 섭외도 들어올 거야.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처음에 의심했잖아. 네가 옳았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도쿄 거리가 평화로웠습니다. 오후에 일본 주요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 요청이었죠.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마이니치 신문 모두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나카 씨가 일정을 조율했어요. 이틀 동안 5개 매체 인터뷰가 잡혔습니다. 첫 인터뷰는 다음 날 아침 아사히 신문이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진심입니다. 이찬원 씨의 진심이 관객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언어 장벽은요? 음악에는 언어가 없습니다. 감정만 있죠.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어요. 기사가 나간 건 이틀 뒤였습니다. 일면에 실렸어요. 제목이 인상적이었죠. 한국 트로트, 도쿄를 울리다. 언어를 넘은 감동의 무대. 기사는 공연 상황을 자세히 다뤘어요. 그리고 관객 인터뷰도 실렸습니다. 앞줄에 앉았던 그 여성의 이야기도 있었어요. 기자가 따로 인터뷰했나 봐요. 돌아가신 아들이 사랑했던 음악을 이해하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또 울었어요. 음악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구나. 마음을 이렇게 치유할 수 있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공연 여파는 계속됐어요. 일본 음악 차트에 이찬원 씨 노래가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차트 20위 안에 3곡이나 들어갔죠. 특히 진또배기는 5위까지 올라갔어요. 일본어 버전도 아닌 한국어 원곡이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무실로 전화가 계속 왔어요. 다른 공연장들에서 추가 공연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오사카, 후쿠오카, 삿포로 모두 공연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다나카 씨가 스케줄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안에 전국 5개 도시 투어가 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음악방송 프로그램들이 섭외 제안을 했어요. NHK 홍백가 합전 제작진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내년 연말 홍백가 합전에 출연 가능하냐는 거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홍백가 합전은 일본 최대 음악 프로그램이거든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국민 프로그램이죠. 한국 가수가 거기 나간다는 건 엄청난 의미였어요. 한국 쪽에 연락했습니다. 이찬원 씨 소속사와 통화했죠.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기뻐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일본 음악계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트로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거예요. 음반 매장에 한국 트로트 코너가 생겼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죠. 젊은 층에서도 반응이 나타났어요. 20대, 30대가 트로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음반 매장 직원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이찬원 공연 이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 트로트 앨범 문의가 하루에 수십 건씩 들어옵니다. 스트리밍 플랫폼도 마찬가지였어요. 스포티파이 재팬에서 한국 트로트 재생수가 300%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음악 평론가들도 반응했어요. 요시다 켄지 씨가 칼럼을 썼습니다. 제목은 트로트가 보여준 음악의 본질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엔카만 고집했다. 하지만 이찬원의 공연은 우리에게 물었다. 음악의 본질은 무엇인가? 언어인가? 감정인가? 대답은 명확하다. 감정이다. 진심이 담긴 노래는 어떤 언어로 불러도 마음에 닿는다. 칼럼은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SNS에서 수만 번 공유됐습니다. 저는 그 칼럼을 프린트해서 사무실 벽에 붙여놓았어요. 2달쯤 됐을 때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쿄 음악대학에서 한국 트로트 특강을 개설한다는 거였어요. 음악학 교수가 직접 강의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트로트의 역사, 음악적 특징, 문화적 의미를 다룬다고 했죠. 놀라웠어요. 학계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사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손편지였어요. 발신인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교토에 사는 17살 여학생이었죠.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저는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꿈은 가수예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엔카가 아니면 인정받기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찬원 씨 공연 영상을 봤어요. 유튜브에서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장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용기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공연 만들어주셔서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음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구나. 꿈에 용기를 줄 수 있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편지를 보여줬어요. 아내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당신이 옳았어요. 처음 그 영상 봤을 때 확신했잖아요. 네, 확신했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확신을 공유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음악계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더 열린 마음으로, 더 넓은 시야로 음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점에 이찬원 씨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도쿄 공연장이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에 와 있었어요. 이 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여행이었죠. 도쿄 공연 이후 계속 생각했던 게 있었습니다. 한국을 직접 가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이 음악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 감동이 어떤 땅에서 자라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서울 첫날 한강에 갔어요. 여의도 한강공원이었습니다.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넓고 잔잔하게요. 벤치에 앉아서 강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고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강처럼 한국 음악도 흐르고 있구나. 멈추지 않고 조용히 힘있게요. 트로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랜 시간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을 흘러온 음악이었죠. 그게 이제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 사람들 마음도 적시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이찬원 씨를 만났어요. 서울 한 카페였습니다. 직접 만나는 건 도쿄 공연 이후 처음이었죠. 그는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일본에서 큰 사랑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의 진심 덕분이죠. 그냥 열심히 불렀을 뿐인데요. 그 열심히가 사람들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음악에 대해서, 공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요. 헤어지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대표님, 다시 일본 가고 싶어요. 더 많은 분들께 노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올해 안에 5개 도시 투어 예정이에요. 정말요?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홍백화 합전도요. 와, 그가 놀라워했어요. 카페를 나와서 다시 한강으로 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강물을 물들이고 있었죠. 붉고 아름다웠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그날 도쿄 공연장에서 벌어진 일을요. 1100명의 관객이 함께 울고 웃었던 순간을요. 일본 음악평론가 요시다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음악의 본질은 감정이다. 진심이 담긴 노래는 어떤 언어로 불러도 마음에 닿는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날 무대 위에 섰던 이찬원 씨는 한국어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은 일본어를 몰라도 이해했어요. 슬픔을, 그리움을, 사랑을, 희망을요. 언어가 아니라 마음으로 전달된 거였습니다. 이제 일본 곳곳에서 한국 트로트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고 음반 매장에 진열되고 방송에서 흘러나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어요. 두 나라가 음악으로 조금 더 가까워진 겁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강물은 어둠 속에서도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숙소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순간들이 계속 이어지길, 음악이 계속 마음을 연결하길, 그리고 그 중심에 진심이 있기리요. 다음날 도쿄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실에는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추가 공연 준비, 방송 섭외 조율, 홍대가 합전 미팅까지요.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책상 앞에 앉았어요. 벽에 붙여둔 요시다 켄지 씨의 클럼이 보였습니다. 트로트가 보여준 음악의 본질.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날 도쿄 공연장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음악은 국경을 넘고 언어를 넘고 세대를 넘는다는 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라는 걸요. 여러분은 언제 음악에 감동받으셨나요? 언어를 몰라도 마음이 울렸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합니다.